의대 교수협회가 사직서 제출 예고 기한을 넘겼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에 폭풍 전야입니다.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현 청사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기존 원전의 영구 방패 장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의대 교수협의회의 사직서 제출 예고 기한이 넘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가 빠져나간 부산대병원의 병상 가동률과 수술 건수는 평시 대비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수들이 병원에 남으면서 절반이나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5일로 예고됐던 부산대 의대 교수 전체 사직서 제출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555명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작성해 비대위에 전달했지만 최종 학교 측에는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비대위는 정부의 대응에 따라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정식으로 제출하는 시기는 학생들이 대량 휴학이나 유급이 확정이 될 때, 그리고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가 확정이 될 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 특위가 지난 25일 출범했지만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특위에 정부 관계자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그리고 환자단체가 참여했지만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큰 틀의 의료인력 수급 조정은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25년부터 2,000명씩 입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10,000명을 35년까지 배출하겠다. 의료계가 좀 더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 통일된 안을 제안을 하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의대 교수의 비대위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2025년은 정원 제로로 좀 해달라는 거죠. 과학적인 의사 수를 추계를 해서 이렇게 정원 증가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의사 집단이 강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현재 해운대구 청사 1981년에 지어져 건물이 낡고 또 내부 공간이 협소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또한 방송동, 반여동, 재송동 등 주민들의 지역 소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네,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이 가까워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청사 활용 계획은 나왔는지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해운대 신청사 건립 시작됐죠? 네, 26일 해운대 신청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741억 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청사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다 보니 건물 자체가 협소하고 시설이 낡아서 일부 부서는 문화복합센터 내에 분산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사는 주민 친화적인 열린 청사로 지어질 예정인데요. 구청 각 부서의 사무 공간뿐 아니라 열린 광장,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광자실, 북카페 등 문화 공간도 채워집니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청사는 현재 해운대 중동에서 재송동으로 이동하는데요.
해운대구는 신청사가 지역 균형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 중동청사의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 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청사가 위치한 중동 부지 8,622제곱미터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현 청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후보들이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 이야기도 나왔는데 구청사 활용 방안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2021년에는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안이 제시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인가요? 첫 번째 안은 북카페와 공유 사무실이 들어선 복합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은 전시장과 북카페, 팝업 스토어 등 상업시설이 들어선 복합 문화 플랫폼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외에 공연장과 전시실이 포함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여기에 더해 복합 주차시설을 마련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역시 주차난을 해소하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현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고준위 방패물 관리 특별법을 21대 국회 회기내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고준위 방패물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 고리 원전 등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 시설 포화가 예상되는데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기존 원전이 영구 방패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보관하는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 시설 마련 근거가 담깁니다. 또한 부지 선정과 함께 이를 담당할 조직을 설립하고 유치 지역 지원 방안도 포함됩니다. 부산 등 원전이 포함된 5곳의 지방자치단체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 시설의 영구화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부산시가 구축한 공공배달앱 동백통이 출시 2년 만에 사업을 종료합니다. 부산시는 민간 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동백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동백통은 입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가입비와 광고비,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환급금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률이 감소했습니다. 시는 연간 운영비 1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이용이 감소해 44억 원을 들여 구축한 공공배달앱 사업은 오는 5월 15일로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5시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대피 중이던 50대 집주인 A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주민 4명이 자력 대피했고 7명이 구조됐습니다. 불은 침대와 장롱 등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멍용 난로에 에탄올을 붓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주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새벽 3시 5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한 4층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내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영업을 마친 이후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전략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심포지엄이 영월에서 열렸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식 홍보 영상입니다.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10만 원 기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선택하면 모두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16.9%로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부금이 우리 돈 17,000원만 넘으면 소득에 따라 최대 70만 원 정도를 전액 공제받습니다.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08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은 지난 2015년 공제 한도를 늘린 결과 기부금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 소멸 위기 지자체 89개 시군에만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모이는 지자체가 사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이 있는데 이 89개 지역을 포함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 공제 부분에 있어서의 인센티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기부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열악한 지역을 돕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해질 것 같고요. 기부 대상과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여전합니다. 강제 모집과 준조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기부가 금지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선 별도 제도를 마련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부가 구축한 기부 사이트 고향사랑 이음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지만 일본은 민간 기업이 구축한 10여 곳의 웹사이트에서 상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 자판기도 허용해 편의를 높였습니다. 企業、日本の場合はですね、企業版ふるさと納税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で、企業から寄付をいただいて、で、日本の場合はいただいた自治体は企業に対して仕事を発注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の寄付金を元にですね。 이날 포럼은 영월군이 앞서 고향 납세제를 시행한 일본의 선진 사례를 듣기 위해 현지 지자체 관계자를 초청해 전략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부자가 직접 기부금의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나 고령 기부자를 위한 오프라인 기부 활성화도 과제로 꼽았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53억 원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대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K패스를 시행합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일반 성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의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교통카드입니다. K패스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한 다음 달에 계좌로 입금되거나 카드 결제 대금에서 차감됩니다. 카드 발급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설돼 김해시 누리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 정책 제안 코너에 시민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는 1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2월 13일 정식 운영을 한 결과 현재 17건의 정책이 제안됐으며 6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시는 공식 SNS 채널에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한편 김해시보에 바로가기 QR코드를 실어 시민 정책 제안 코너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해운대 클럽 디 오아시스가 신규 선정됐습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관광지인 우수 웰니스 관광지 총 77선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부산은 지난 2017년에 지정된 스파랜드 센텀시티를 포함해 총 2곳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자연과 숲 치유, 뷰티, 스파, 힐링, 명상 등 총 6가지 테마로 나눠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